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 길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진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류마티스 질환에 의한 폐고혈압이고요. 이 질환에 대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폐고혈압이 어떤 것인지 그 증상과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원인 중에서도 특히 류마티스 질환에 의한 폐고혈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조기 진단과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류마티스 질환에 의한 폐고혈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로 크게 나뉠 것 같습니다. 먼저 류마티스 내과에서 류마티스 질환을 진단을 받았는데 숨찬 증상이 없는데도 이제 폐고혈압이라는 질환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권유를 받았다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심장내과에서 폐고혈압을 진단을 받았는데 원인을 검사하는 중에 자가면역 항체가 양성이라고 해서 류마티스에 내원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강의에 앞서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선 류마티스 질환도 그렇고 폐고혈압도 그렇고 매우 드문 질환이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으로 모든 환자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류마티스 질환을 진단을 받고 폐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유용한 내용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폐고혈압이란 전 세계 인구의 1%에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난치성 질환입니다. 여러 원인에 의해서 폐혈관 압력이 상승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평균 폐동맥압이 20mm 머큐리를 초과할 때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폐동맥의 압력이 증가한 질환인데 이 폐동맥이 어디인지를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이 질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숫자를 좀 따라가 보면 폐동맥이 어디인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흐르는 혈액은 전신을 돌고 심장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심장으로 전신에서 온 피가 들어오는 길이 1번 혈관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1번에서 이제 오른쪽 심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쪽의 혈관들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 전신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제 돌아오는 혈관들을 파랗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혈액이 이제 폐동맥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3번 혈관입니다. 그래서 이 폐동맥에서 심장에서 폐로 이동을 하는 이 혈관을 폐동맥이라고 하고 이렇게 양측 폐로 이동을 해서 산소를 가득 머금은 신선한 혈액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신선한 혈액이 된 것을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4번 혈관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되고 왼쪽 심장의 강한 수축력을 통해서 이제 큰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다시 뿜어져 나가는 이런 순환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심장에서 폐로 가는 이 혈관, 3번 혈관이 폐동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은 정상이고 한쪽은 비정상인데요. 틀린 그림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아마 모두 찾으셨을 것 같은데요. 왼쪽이 이제 정상이고 오른쪽이 폐고혈압 환자의 폐동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의 폐동맥은 오른쪽 심장에서 이렇게 폐로 지나가는 이 폐동맥이 굉장히 매끈하게 되어 있고 혈류가 이렇게 폐로 이동을 해서 신선한 산소를 가득 머금은 그런 혈액으로 해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반면에 폐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어떠한 원인에서이든지 이 폐동맥이 좀 두꺼워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폐로 이동하는 이 혈류에 정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나아가지 못하는 그림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산소를 가득 머금은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폐고혈압과 전신 고혈압,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혈압이 어떻게 다르냐를 봤을 때 이 고혈압은 이제 이 심장에서
전신으로 뿜어져 나가는 신선한 혈액이 전신으로 공급이 되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이 체순환을 이야기하고요. 이런 혈관에 이제 혈압이 증가하는 것을 일반적인 고혈압이라고 하는 반면에 방금 말씀드렸던 심장에서 폐로 가는 이 폐동맥의 혈압이 증가하는 경우를 결국엔 폐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이런 폐고혈압의 증상은 호흡곤란, 만성피로, 그리고 다리가 붓거나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이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증상에서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것처럼 굉장히 비특이적입니다. 다른 질환에 의해서도 그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증상만으로 아주 드문 질환인 폐고혈압을 의심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지속되어서 적절한 검사를 시행을 했는데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고혈압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폐고혈압의 원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폐고혈압을 5가지 군으로 나누게 되고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1군에 해당하는 이 결체조직 질환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폐고혈압 원인 중에 1군의 결체조직 질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결체조직은 이제 뼈나 근육, 혈관, 장기를 지지하고 연결하는 조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거의 전신에 다 분포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체조직 질환은 어떤 것이냐? 전신 어디에나 생길 수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을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류마티스 질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류마라는 말이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리스어에서 이런 리오라는 흐르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체액이 전신을 돌다가 관절이나 어떤 장기에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고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해서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이런 류마티스 질환에서 폐고혈압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폐고혈압을 동반할 수 있는 류마티스 질환에는 이런 손가락이 단단하게 굳는 전신경화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주로 젊은 여성에서 피부에 이런 나비 모양의 얼굴 발진이 잘 생기는 그런 전신 홍반 루푸스라는 질환에서도 폐고혈압이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큰 근육을 침범하는 염증성 근육염, 그리고 이런 침샘이나 눈물샘을 공격해서 굉장히 건조증을 느끼게 하는 그런 쇼그렌 질환에서도 이런 폐고혈압이 동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류마티스 질환에서 폐고혈압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전신경화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비정상적인 그런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혈관의 내피세포가 공격을 받고 혈관에 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조직의 섬유화가 일어나고 이런 비정상적인 자가 면역에 의해서 염증도 동반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렇게 혈관의 내피세포가 두꺼워지고 내강이 좁아지는 이런 혈관의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면서 결국에 이것이 폐동맥을 침범하게 되면 폐고혈압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류마티스 질환에 의한 폐고혈압은 이 1군에 해당하는 폐고혈압이 될 텐데요. 사실은 2군이나 3군, 4군에 의한 폐고혈압도 가능합니다. 이제 류마티스 질환은 다양한 장기를 침범을 할 수가 있고 2군은 주로 이제 심장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그런 폐고혈압을 말하는데 류마티스 질환은 심장도 침범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3군은 이제 폐질환에 의한 폐고혈압인데 류마티스 질환은 폐섬유화증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색전증에 의한 폐고혈압을 4군으로 분류를 하는데 드문 류마티스 질환에서 이런 혈전이 잘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4군에 의한 폐고혈압도 가능하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류마티스 질환에 의한 폐고혈압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증상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곤란이나 만성 피로, 부종, 어지럼증과 같은 그런 폐고혈압에 대한 증상이 있는지와 함께 류마티스 질환에 관련된 그런 증상이 있다면 선별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류마티스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는 이런 레이노드 증후군, 손가락이 이렇게 추위에 노출됐을 때 하얗게 변하는 레이노드 증후군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술 피부가 얇아지고 단단해지면서 이렇게 입을 벌리기 힘들어지는 이런 모양으로 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볼이나 코 위에 이렇게 붉은 반점이 보이는데 이런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이런 피부 발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부에 석회화가 쌓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이 초기에는 이렇게 좀 퉁퉁 붓는 형태로 변하고 나중에는 손가락이 단단하고 가늘어지는 이런 손가락의 경피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런 류마티스 질환은 위장관을 침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아니면 구토나 이런 증상들,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류마티스 증상과 그런 호흡곤란이나 이런 폐고혈압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다면 우선은 검사를 해보게 되는데요.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혈액검사로는 항액항체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액항체 검사는 루푸스나 전신경화증 등의 자가면역 질환을 선별하는 그런 혈액검사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양성 소견을 보인다면 이런 다양한 추가적인 항체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항체 검사를 바탕으로 류마티스 질환 중에서도 어떤 질환에 해당할지 좀 세부 분류를 할 수 있겠고요. 증상에 따라서 레이노드 증후군이 같이 있다 그러면 손톱 끝에 조갑 주름을 현미경으로 보는 그런 검사를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모세혈관의 경우에는 헤어핀 모양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반면에 류마티스 질환에 의한 레이노드 증후군의 경우에는 이렇게 혈관이 확장되고 출혈 소견이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불규칙적인 배열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이렇게 폐고혈압이 동반되어 있는지 아주 쉽게, 비교적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폐기능 검사나 흉부 CT 촬영을 통해서 이제 폐의 침범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검사들을 다 해야 할까요? 사실 류마티스 질환은 이제 다양한 장기를 침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별 검사들을 조기에 시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폐고혈압의 경우에는 전신경화증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에서 많게는 19% 정도에서 폐고혈압이 동반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폐고혈압, 폐동맥 고혈압의 경우에 선별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사망률을 70%까지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가 되었고요. 그렇다면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해야 하냐? 이런 경우에는 좀 고민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전신경화증에서는 폐고혈압의 위험 인자가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기간이 3년이 이상 되었다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해보는 것을 권고하고요. 그리고 폐기능 검사를 했는데 강제 폐활량 검사가 40% 정도 나오면서 이제 폐확산능 검사도 60% 미만으로 낮게 나온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없더라도 폐고혈압 검사를 해보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먼저 이런 폐동맥 고혈압 약제를 같이 복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동맥 고혈압 약제로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레이노드 증후군이 있다면 이제 손가락 끝을 잘 보호하고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손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또 손뿐만 아니라 중심 체온도 따뜻하게 유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질환이 동반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치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면역 억제제라던가 항염증 약물들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면역 억제제의 경우에는 마이렙트나 아자프린, 메토트렉세이트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리툭시맙이나 토실리주맙과 같은 주사 제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루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증이 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스테로이드 약제를 사용해서 항염증 치료를 같이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질환에 의한 폐고혈압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과의 협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의학과나 병리과, 호흡기내과, 심장내과, 류마티스내과 의사들이 모두 모여서 같이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요약을 하자면 다양한 류마티스 질환에서 폐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류마티스 질환에서의 폐고혈압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